제가 항상 어떤 특정 앰프에 대한 리뷰 같은 걸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최고 출력. 제발 이제 좀 뻥 좀 치지 맙시다. 언제까지 이렇게 소비자를 운용하실 거냐. 오늘 오디오 앰프의 출력을 좀 나름 제대로 한번 측정을 해볼까 하는데,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면 TI라고 아시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미국의 칩 설계 제조 회사죠. 뭐 블루투스 스피커, 앰프, 어지간한 갖고 계신 제품들 중에 TI 칩이 안 들어간 게 거의 없을걸요. 물론 오디오 칩뿐만 아니라 각종 산업에 필요한 뭐 다른 칩 같은 것도 많이 만드는 회사인데, 미국에서 페덱스로 이 제품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 제품 자체를 소비자분들이 구매를 하실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용 제품은 아닙니다. 이게 정확히 뭐냐면 EVM이라고요. TPA3223이라는 새로운 클래스 D 오디오 앰프 칩, 최근에 나온 건데, TI라는 회사에서 이거를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각종 오디오 제작 회사에 그 칩만 그냥 샘플 한 번씩 써보세요, 요만한 거. 물론 자체 연구소나 이런 능력이 있는 회사에서는 그 칩만 가지고도 회로를 만들어서 뭐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겠지만 굉장히 불친절한 영업 방식이죠. 그래서 TI에서 이런 보드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이 보드를 샘플로 여러 회사에 이렇게 뭐 보여주는 거죠. 이 칩을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이런 보드를 딱 가지고 바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도록 특별하게 제작된 이런 거를 EVM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매를 하는 클래스 D 앰프의 사이즈보다는 굉장히 커요. 작게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제가 오늘 연결해서 하는 것처럼 이거를 제공받아서 제품화 하려는 회사에서도 파형도 보고 측정도 하고 뭐 전압도 재고 측정을 하기 위한 포트들이 전부 다 따로 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이걸 가지고 이 앰프의 최고 출력에 대해서 한번 측정을 해볼 텐데, 한 가지 또 연관되는 주제가 있죠. 제가 항상 어떤 특정 앰프에 대한 리뷰 같은 걸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최고 출력. 제발 이제 좀 뻥 좀 치지 맙시다. 언제까지 이렇게 소비자를 운용하실 거냐. 특정 업체만 욕할 게 아니라 지금 프로 레벨 장비는 그런 게 거의 없지만 소비자용 제품들 뭐 최고 출력 100W, 200W 허위 광고라고 뭐 법적으로 판명은 안 되나 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약간 허위 광고성에 가까운 특정 회사가 아니라 지금 전 세계 모든 회사들이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전원이 여기 들어가고요. 그리고 스피커 출력, 입력은 RCA로 넣을 수도 있고 XLR로 넣을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여기 오디오 인터페이스 출력을 XLR로 입력을 해 놓고 있어요. 전원부부터 좀 자세하게 보면은, 얘는 전압을 조정해주는 파워 서플라이고 실제 파워는 여기서 나갑니다. 대략 한 250W 정도 최고 출력을 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일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에서 전압을 좀 조정을 해서 저는 한 40V 정도로 여기다가 입력을 할 생각입니다. 전류도 볼 수 있고 최대 소모되는 와트도 여기도 동시에 볼 수 있거든요. 여기 소모되는 와트 중에 최종 출력 와트가 계산하면 효율이 나오겠죠. 톤 제너레이터를 가지고 실험할 거기 때문에 그거를 스피커로 연결해서 들으면 제 귀가 다 날아갈 거예요. 소리를 안 듣고도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두 개의 200W급 저항 두 개를 연결해 놨습니다. 오실로스코프를 가지고 제가 두 가지를 모니터링 할 겁니다. 이 녀석은 자, 인풋되는 신호를 잴 수가 있어요. 인풋되는 신호. 그러니까 그 EVM 모듈이기 때문에 이런 포트들이 있는 거예요. 원래 이런 게 없어요. 틀어볼까? 이건 틀면 바로 나올 건데. 여기로 이렇게 올리면은 요거 하나는 요겁니다. 사실 요건 별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도 전압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숫자로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멀티메타 AC 모드로 한 가지를 더 이렇게 연결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시그널 제너레이터는 제가 별도로 쓰질 않고 스지날스키.com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제공하는 시그널 톤 제너레이터가 굉장히 깨끗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플레이를 해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3V RMS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거 볼 수 있죠. 시그널이 끝에는 좀 찌그러지죠. 요거는 좀 이따가 측정하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력은 요 녀석으로 볼 건데요. 제 아래쪽에 요 채널에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되게 연결하기 편하게 되어 있어요. 출력 한쪽을 또 따냈습니다. 이렇게 요 두 선이 저기에서 오는 선이에요. 볼티지 디바이더죠. 저항, 볼륨입니다. 볼륨. 바로 넣어버리면은 계속 이거 빨간색 피크가 뜨거든요. 그래서 피크 안 뜨는 정도로 제가 임의로 해서 신호를 넣어서, 여기서는 뭘 볼 것이냐면은 여기 실시간으로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 값을 볼 수 있어요. 실시간으로. 지금 신호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뭐 95% 나오는데, 좀 이따 신호를 넣기 시작하면은 이게 바뀔 겁니다. 뭐 예전에 진공관 앰프라든지 클래스 AB 앰프를 측정할 때는 전혀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그냥 이렇게 다 연결하면 됩니다. 얘는 클래스 D 앰프거든요.
클래스 D 앰프도 100% 다 그런 건 아니라고 알고 있지만 근데 제가 써본 앰프는 다 그랬어요. 뭐냐면은 출력의 검은색 그라운드가 여기 회로의 그라운드가 아닙니다.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는 출력의 레퍼런스일 뿐이에요. 만약에 출력을 측정하는 곳에 연결된 오실로스코프가 그라운드에 연결돼 있다 전원이 그러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얘가 고장나요. 네, 좀 많이 고장내 들어봤어요. 그렇게. 그래서 클래스 D 앰프의 출력 측정에 쓰는 오실로스코프는 전원 그라운드와 연결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오실로스코프는 그라운드를 연결해서 써야 하고 항상 안전상. 그래서 자기가 컨트롤이 가능하다면은 저 그라운드를 떼는 작업을 하셔야 되고 근데 이 녀석은 원래부터 지금 USB 파워로 작동이 되는 오실로스코프이기 때문에 그라운드가 떨어진 제품이에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차동 프로브라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게 좀 비쌉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두 채널을 그라운드를 빼버리고 여기서 1채널, 2채널을 연결해서 여기서 이제 A, B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데 그 기능을 가지고 파형을 보는 방법이 있는데 솔직히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지금 한쪽은 컴퓨터로 연결돼서 THD를 측정할 거기 때문에 이 컴퓨터도 만약에 그라운드가 연결돼 있다면 얘가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노트북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전원선도 지금 이렇게 떼겠습니다. 제조사에서 발표하는 출력에는 몇 가지 함정이 있어요. 잘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함정은 THD 플러스 N입니다. 이 앰프가 몇 와트짜리 앰프다 라고 할 때는 항상 가로 열고 뭐라고 써져 있는지 잘 봐야 됩니다. THD 플러스 N이 10%일 때다. 근데 10% 정도면 솔직히 들어주지 못할 만큼의 디스토션이 걸린 상태예요. 그 값이 의미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노이즈가 어느 정도 있든 없든 간에 앰프의 그냥 끝까지 짜낸 구동력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 능력치는 맞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THD 플러스 N 10%면은 좀 이따 파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만은 쓰레기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입력을 얼마나 넣어줘야지 그 출력이 나오냐. 사실 오늘 제가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굳이 써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사인파 기준 2V RMS를 넣어줬을 때 얘가 최대치가 나와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기계 중에 2V RMS를 여기다가 넣어줄 수 있는 휴대용 기계는 없고요.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나 그 전압이 나오거든요. 실제로는 3V가 좀 넘게 나와요. 일단 입력부터 볼게요. 플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그래서 오디오 인터페이스 출력을 통해서 일로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전원을 아직 안 넣어도 돼요. 다이렉트로 지금 보는 거거든요. 최대 3.3V RMS 파형이 밑에가 찌그러지죠. 한 8, 7 이 정도까지만 올리는 게 좋은 거다. 거의 3V만 나와도 굉장히 출력은 좋게 나오는 거거든요. 얘는 파워 앰프예요. 파워 앰프는 뭐냐면은 얘가 볼륨 조절 기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얘는 그냥 넣어주는 신호 그대로 리니어하게 1이 들어오면은 뭐 20 내주고 2가 들어오면 40 내주고 물론 얘도 좀 입력 감도가 좀 높다는 얘기는 조금 적은 신호로도 개인을 좀 줄 수 있는 앰프라면은 뭐 아이폰이나 이렇게 직결해서 쓸 수도 있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최소 2V RMS 정도를 넣어줘야지 최고 출력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프리앰프나 이런 프리앰프 대용으로 쓸 수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좀 필요한 걸로 보여집니다. 40V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리면은 입력도 내려가고 출력도 내려가고 이미 답은 나왔어요. 실험 끝입니다. 사실 지금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 왜곡이 어느 수준까지를 최고 출력을 봐야 되냐. 여기 보이시죠? 여기 깨지기 시작하는 거 빡빡 깨지죠? 빡 깨지죠? 1.85V RMS 정도가 적정 최고 출력을 내주는 입력입니다. 그때 출력 전압은 한 20.5V, 50.6W 스테레오죠? 곱하기 2 하면은 약 101W 정도 출력이 나오고 있는 거 어마어마하게 센 출력이에요. 디스토션이 거의 안 걸리는 상황에서 50W에서 100W가 나온다. 이거 집 날아갈 정도의 파워입니다. 진짜 거의 50W 정도 나오는 최고 출력일 때 얘가 지금 85W 먹고 있다. 이거 좀 말이 안 되죠. 저는 한 가지 확실합니다. 얘가 틀린 거예요. 바꿔볼까요? 조금 저출력일 때를 다시 해볼까? 10.35V 25W 이 녀석은 지금 28W 정도 효율이 거의 92% 그러니까 90% 이상의 효율이 나온다는 게 맞죠. 진공관 앰프 20% 30%밖에 안 나오는데 클래스 D 앰프를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어요. 현대 기기에 들어가는 오디오 회로에서는. 자,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FFT라고 그러죠. Fast Fourier Transform. 듣기만 해도 머리 아픈. 그러니까 요거를 아까는 시간 축에서 본 거고 요거는 주파수 축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1kT 쐈을 때 여기 1kH예요. 이쪽이 1kHz. 디스토션이 걸리는 만큼 너무 많이 올린다. 디스토션 확 올라오는 게 다 홀수입니다. 홀수. 홀수차 하모닉스예요. 1.8V 정도가 최고 출력 정도였잖아요. 이 정도 수준은 그래도 어느 정도 봐줄만 하는데
1.8V 이상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확 이렇게 디스토션이 걸리는 것도 FFT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는 어쨌든 요걸로만 이렇게 봤는데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 플러스 노이즈 몇 %일 때 어느 정도 찌그러지는 건가 진짜. 제조사 측에서 흔히 말하는 10%의 베가트 나옵니다. 그 10%가 얼마큼 찌그러지는 소리인가. 자, 지금 0.5입니다. 할만한 게 없어요. 자, 요 지점이거든요. 0.3이에요. 요만하면 돼도 0.3. 여기 살짝 좀 더티합니다, 여기가. 자, 좀 더. 자, 이거 많이 찌그러졌죠? 자, 이게 0.4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0.34 정도만 돼도 상당히 많이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냥 10%? 10% 뭐 이 정도입니다. 지금 뭐 11점 몇 프로 나와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최고 출력 잡을 수 있을까요? 현실적인 출력이라고 보기 어렵죠. 0.3%? 조금 더 깨끗하게 하자면은 0.2%? 0.3%? 이게 마지노선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깨끗한 클린한 앰프의 출력 기준으로 뭐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1%만 돼도 이 정도입니다. 자, 물론 오늘 이렇게 보여드린 이 방법이 실제로 오디오 신호를 넣었을 때의 디스토션이 생기냐 안 생기냐라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주제예요. 사인파를 기준으로만 측정을 했어요. 특히나 1kHz 기준으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어느 일정 시간 동안 버텨야 돼요. 그 최고 출력을. 근데 제 시스템으로 못 버틸 겁니다. 제가 쓰고 있는 저 저항 8옴, 8.3옴짜리 저 저항이 지금 아마 손을 잡기 힘들 정도로 지금 뜨거워져 있거든요. 하지만은 기준점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사인파를 쓸 수밖에 없어요, 사실. 다른 파형 한번 넣어볼까요? 자, 사인파 말고 뭐 다 넣을 수 있어요. 뭐 이것도 넣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파형도 넣을 수 있고요. 톱날 파형도 넣을 수 있고 기준점을 잡기에는 사인파 말한 게 없죠. 근데 일반 제조사들은 그럼 어떤 논리로 그렇게 뻥와트를 써놓냐? 자, THD 10%에 뭐 100W 나오고 200W 나온다. TI의 이 칩 스펙에 쓰여 있는 그 값은 뻥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능력치로 봤을 때는 맞는 얘기잖아, 솔직히. THD 10%를 정확히 밝히고 있고 거기에 뭐 100W가 나온다, 200W 나온다 써놨으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제품에서는 어떻게 써놓냐면은 그냥 강력한 출력, 채널당 50W 이렇게 써놓는다.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뻥인 게 많아요. THD를 저렇게 높여도 나오지도 않는 수치일 뿐더러 입력되는 파워 대비 아웃풋 파워, 그 효율이 100%가 넘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런데 그런 제품들은 아답터 스펙을 보면 아답터 스펙이 30W가 안 되는데 출력이 100W가 나온다고 써놓는다든지. 제조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또 논리는 있어야 되니까 스피커가 버티는 한계치를 가지고 출력을 써놓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이 얘기는 뭐냐? 뭐 1600cc급 준준형 자동차를 한 대 샀는데 그 자동차의 광고 문구에 최대 시속 300km 이렇게 광고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따졌어요. 이 차가 무슨 시속 300km가 나가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엔진이 아니라 타이어가 300km까지 버틴다는 뜻입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죠. 이렇게까지 하고 영상을 딱 정리를 하면은 분명히 이런 댓글이 달립니다. 앰프의 출력만으로 소리의 크기를 다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스피커의 효율. 어떤 스피커는 10W를 소리를 줬는데도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나오는 스피커도 있고 같은 10W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작게 나오는 스피커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출력 내는 게 워낙 쉬운 이런 클래스 D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스피커 능률을 그렇게 높게 만들 필요가 없어진 거죠. 일반적인 집에서 쓸 때는 이게 무슨 뭐 집에서 5W, 10W만 제대로 나와도 뭐 충분히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최고 출력이 얼마인지가 되게 중요한 팩터로 작용하는 분야에 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꼭 출력이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만도 없는 거예요. 뭐 이거 측정한다고 내가 내 방의 음질이 뭐 달라지는 일은 없겠지만은 오디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끔씩 이렇게 두두두 연결해가지고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이렇게 입력, 출력 보고 TH도 한 번씩 보고 이런 거 되게 재밌어요. 안 해보신 분들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디오 파파였습니다.